자, 우리가 상품을 소싱을 하고 그 상품을 우리 몰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겼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되는지, 그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인데, 뭐 학생이라고 해봤자 뭐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강아지 애견의 그 예쁜 스카프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고, 아니면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스카프를 계산하는 단가 체계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원가가 10,000원이 들었으니까 거기다 1,000원을 더해서 11,000원에 팔면 되겠다. 얼뜻 보면은 뭐 1,000원 남기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6%의 수수료를 떼게 되죠. 그리고 물론 그분이 부가세 과세이냐 아니면 이제 간이과세이냐 이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부가세도 10%가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금을 소득세라는 걸 또 내게 되실 거예요. 물론 그 당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소득세 내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소득세를 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가끔 이제 하다 보면요, 내가 물건을 보냈는데 반품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들, 즉 CS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걸 1,000원에 다 녹일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만약 그렇게 팔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손해보고 파는, 즉 역마진을 내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그냥 어림잡아 이 정도 내면 되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매겨서 할 것인지를 좀 책정을 해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하시기는 쉽진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마진 계산기로 수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통상적인 예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제 경로를 거쳐서 물건을 들여오느냐에 따라서 마진율을 각각 조금 다르게 설정은 하는데요. 좀 편하게 책정을 할 때는 보통 한 1.6배 정도 붙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얼마를 빼겠다 얼마를 남기겠다 이렇게 보기보다 아예 조금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는 구조로 팔겠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1.6배, 1.7배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마켓명별 수수료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스토어는 3%, 스마트 스토어는 6%, 각각의 마켓의 대표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부가세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진 계산기는 제가 만든 서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다른 분이 이제 만든 서식에서 뭐 사이트 주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해 놓은 그런 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완전히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가세 부분에 순매출 기준 10%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일반 과세의 경우 부가세가 10%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간이과세로 들어간다면 부가세율로 1몇 프로 정도로 책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조금 남는 구조로 책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을 좀 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로 계속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만약에 매출이 1,200 이하로 들어간다면 6%, 4,800 이상은 뭐 4,800까지 뭐 15% 이렇게 책정이 되어지고요. CS 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과 반품 서비스비는 실제 들 수도 있지만 들지 않을 수도 있는 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얘네들은 충당금으로 보셔도 되고, 서비스비라는 부분에서 나의 어떤 수고료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생각하는 목표 마진율은 아마 20%의 마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표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날짜랑 사이트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도매처와 상품명을 적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를 적어 놓은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상품을 소싱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상품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어디서 가져왔더라? 이거를 찾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도매국에서 가져왔다라는 걸 알더라도 이 제품을 도매국에서 다시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언제 보더라도 이렇게 그 상품을 우리가 소싱한 그 페이지를 바로 열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문을 해서 바로 위탁 판매를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집어넣게 해 놓았고요. 사이트 주소가 길지만 꼭 다 보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마진 가격 정하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요렇게 마진 가격은 구입원가의 1.7배를 해서 이 사람은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때 뭐가 얼마가 어떻게 되고 마진이 어떻게 남고 이걸 다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략 기준점을 정하게 돼요. 그게 요 지금 마진 계산 엑셀표를 만든 분은 1.7배, 즉 70%의 마진을 남기겠다라고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셀 것 같다. 그러면 뭐 1.6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보통 한 통상적으로 1.6, 1.7 정도 많이 두고 있고, 좀 적게 할 때는 뭐 1.4, 3 이렇게 넣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마진 가격이라 해서 간단히 말하면 기준점을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옆에 판매가, 요거는 무엇이냐면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을 적는 겁니다. 여기 좀 비슷한 걸로 구입원가라는 게 보이죠? 이 구입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사오는 금액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매국의 난방 텐트의 경우 18,500원이죠. 그럼 18,500원에 사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구입원가가 18,500원이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서 배송비가 보시면 지불 배송비와 고객 배송비가 있는데, 지불 배송비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저 난방 텐트를 판다라고 했을 땐 이 도매국이든 어떤 도매처에 가서 이 상품을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때 주문을 할 때 여기 있는 배송비가 바로 여기서는 지불 배송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지불하는 배송비, 위탁 3PL 배송비라고 적혀 있는데, 3PL이라는 것 자체도 뭐 간단히 말하면 위탁 판매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고객 배송비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를 할 때 그때 이제 물게 되는 배송비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객이 물게 되는 배송비인 건데, 내가 만약에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18,500원짜리를 나는 3만원에 팔면서 고객한테 배송비를 3,000원을 물게 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적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도매처에선 3,000원의 배송비를 물지만 나는 고객한테 3,500원을 받을 거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배송비에서 좀 더 남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송비는 내가 고객한테 받을 배송비인 거고, 지불 배송비는 내가 이 도매국 또는 뭐 이제 다른 업체가 되겠죠. 업체에게 지불하게 될 배송비를 말합니다. 자, 판매처랑 수수료는요, 여기 있는 걸 바로 적용되게 넣을까 하다가 이게 조금씩 퍼센티지가 달라지기는 하는 부분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하게 두었어요. 자, 일단 스마트는 뭐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 톡스토어는 3%의 수수료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요. 카카오톡에서 톡딜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실 땐 수수료가 10%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조건 카카오톡을 고르면 3%로 적용되게 해놓으면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요렇게 그냥 입력을 따로 하게 그냥 두었어요. 자, 그 다음 포장 부자재. 이거는 뭐냐면 위탁 판매할 때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위탁 판매는 저쪽에서 다 포장해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 저기로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 부자재가 들진 않는데, 우리가 만약 포장하게 되면 뭐가 들어요? 뽁뽁이가 들고 박스가 들고 테이프가 들죠. 그거를 한 상품당 얼마씩 나눠서 계산을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책정을 해서 넣으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입이라고 한다면 포장 부자재 비용이 들게 되겠지만 위탁 판매의 경우는 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기타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메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만든 사람이 올려놓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스팅 광고 나누기 키워드 광고. 즉 광고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여기다가 적어서 처리해라 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광고를 따로 하고 있진 않으므로 기타도 그냥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표에서는요, 이렇게 파랗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 입력된 값들을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일단 G19셀 곱하기 K19셀 이렇게 돼 있죠. 더블 클릭해보면 일단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G19셀이 뭐냐면 이 상품의 판매가예요. 그리고 곱하기 K19셀이 뭐냐면 우리 수수료, 그죠? 그리고 H19셀이 뭐예요? H19셀이 고객 배송비, 그리고 K9셀이 여기서는 반품 서비스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왜 이게 배송비에서는 반품 서비스비를 책정을 해서 넣게 되느냐, 이게 조금 궁금하실 거라 얘기를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6%는 스마트 스토어의 정상적인 수수료 체계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6%로 책정이 된 거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계산이 되는 게 3.85 정도가 원래의 수수료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2%가 붙는 이유는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책정을 해서 수수료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매출되어진 그 수익에서 10%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G19세 판매가 플러스 H19세 고객 배송비, 이게 이제 매출액이죠. 간단히 말하면 매출액에서 여기는 구입 원가예요. 자, 요 I19셀이 구입 원가, 그리고 플러스 L19셀이 이거 구입하면서 들어간 지불 배송비, 그리고 M19셀은 포장 부자재, 그리고 N19셀이 기타, 그리고 O19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떼게 되는 즉 수수료, 즉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출한 금액이고요. 여기는 이제 매입할 때 들어가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입할 때 들어간 원가,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수익인 거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10%의 계산이 되어져서 부가세가 구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 마진을 구한 거는요, 요렇게 구했어요. 그냥 매출액에서 매입액들을 빼서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한 그냥 기본 마진이라 보시면 되는데, 판매가랑 고객 배송비가 예를 들어 33,500원이면 거기서 구입원가에 지불 배송비에 들어간 돈들을 몽땅 뺀 게 마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마진이 이제 일어났을 때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는 소득세를 내야 돼요. 물론 한 건 한 건마다 내는 게 아니라
보면은 소득세를 내는 기간에 우리가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거를 1200 이하로 해서 6%로 계산을 한 게 대충 요 건에 대해서는 544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가게 된다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S 충당금입니다. 요거는 실제 충당금 형식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일 없으면 나의 마진으로 남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어떤 반품이 일어나거나 배송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를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과 같은 그런 게 CS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순 마진은 그냥 판매가에서 구입원가를 뺀 것을 단순 마진으로 해놓은 거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마진율을 계산한 게 단순 마진율입니다. 최종 마진의 경우는요, 기본 마진에서 소득세랑 그리고 아까 CS 충당금을 뺀 것이 최종 마진으로 계산이 됐고, 이 최종 마진율의 경우는 일단 판매가 대비 이 최종 마진이 몇 프로 정도 남느냐, 요거를 계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마진이 최종 마진으로 따졌을 때 뭐 일단은 마이너스가 안 떠야죠. 그쵸? 그래야 일단은 이득이라 볼 수 있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세나 CS 충당금이나 부가세 부분이 이 금액보다 훨씬 덜 들 거기 때문에 마진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책정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보느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고요. 이 위쪽에 있는 합계들은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의미 없는 값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기 상품들이 쭉 채워지게 된다면 판매가의 전체 합 또는 뭐 최종 마진의 전체 합 등을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마진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보려니까 진짜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일단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파란색 부분만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거는 요 마진이 0이 넘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도매국에 가서 상품을 한 개 소싱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한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상품을 어쨌든 한 개를 소싱을 하시고, 코카콜라 할까? 코카콜라 300ml가 24패치 뭐 28,400원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요거를 이렇게 보고 도매국이 아니라 원래 다른 사이트들, 그러니까는 이제 가격 경쟁이 좀 있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요거 보고 최저가 보고 대략적인 단가를 좀 비교해서 책정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도매국밖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그냥 책정해서 판단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원가가 28,400원이고요. 구매하기로 가보면 무료 배송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좀 불편하면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이렇게 뜯어서 배치를 해 놓으면 이쪽에 다른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하면 좀 편하실 거예요. 얘가 아니라 아까 코카콜라. 그리고 사이트 주소는 이 위에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뭐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칸은 어차피 저거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갈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구입 원가가 얼마였냐면 28,400원이었어요 28,400원으로 맞추고 지불 배송비가 여기서는 없네요. 0.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팔 건지 대략 마진 가격을 1.7배한 가격은 48,000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판매가를 정해보는 거죠. 28,400원이면 35,000원에 만약 배송비가 없는 걸로 하겠다.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마진은 5.9% 정도가 남네요. 그러면 나는 좀 더 마진을 더 많이 남기고 싶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거를 38,000원. 배송비는 붙여도 되고 무료 배송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고객들은 무료 배송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무료 배송으로 그냥 나갈게요. 저도. 그럼 11.3%. 요 정도면 쓸만한 것 같죠?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잡으시면은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을 책정했다면 이제 사진을 좀 저장을 좀 할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문서에 저희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폴더 하나 만들죠. 뭐 콜라 알아보기 쉬우면 되니까. 그리고 뭐 0.jpg 뭐 콜라.jpg도 괜찮고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세 페이지가 될 텐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죠. 얘는 상세 페이지가 짧아서 좋아요. 식음료 같은 경우 딱 정해져 있는 공산품은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어서 조금 편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요 코카콜라의 사이즈, 요 사이즈가 1000에 1000이 아니겠죠?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열어서 새 디자인 만들기 1000에 1000 픽셀 업로드해서 아까 받아 놓았던 콜라 사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도매국에서 얘를요 복사를 하잖아요. 아까 어디 갔냐? 여기다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도 도매국이 들어왔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아까 요 도매국 화면에서 이 콜라를 윈도우와 쉬프트 누르면서 S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영역을 잡고 미리 캔버스에서 그냥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해도 되었습니까? 네, 됩니다. 지금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아니, 될 텐데. 잠깐만요. 다시. 자, 여기 도매국 화면에서 그냥 윈도우 키와 쉬프트 키 그러면서 S 이게 스크롤 우리가 프린트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크린샷을 찍을 부분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일단 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에 와서 그냥 컨트롤 V 업로드 하지 않더라고요. 네, 업로드 굳이 안 눌러요. 여기서는. 은근히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저도 매번 저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네. 편해요. 왜냐면 업로드 하려면 또 저장했던 걸 또 불러와서 업로드하고 이런 절차인데 얘는 그냥 복사한 걸 바로 붙이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요거는 이제 진짜 단순한 이미지고
가끔 보면 상세 페이지에서도 꽤 괜찮은 이미지들이 있는 것들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거 많이 활용해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상품 올리는 거를 할 거예요. 콜라 아니어도 됩니다. 상품 되게 많아요. 아무거나 상관 당연하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최소 구매 수량이 많은 것보다는 혹시 팔렸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 구매 수량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를 대표 이미지로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윈도우 쉬프트 S에서 범위를 잡고 그러고 미리 캔버스에 와서 아까 1000픽셀에 페이지 밑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붙이고 컨트롤 V 늘려서 맞추고 그 다음 페이지 추가해서 또 여기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사진이라 가정해보죠. 윈도우 쉬프트 S 범위 잡아서 여기 미리 캔버스에 컨트롤 V 붙이고 크기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zip 파일로 묶이거든요. 그거 압축만 푸시면 추가 이미지도 이렇게 쉽게 만드시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 이미지 만드는 거는 그냥 참고로 좀 더 말씀드렸고요. 오늘 소식하실 상품을 일단 마진 계산기를 이용해서 가격대 한번 책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가격대로 상품을 이따가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잘 안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공급가가 36,000원이고 이 제품의 소비자가가 199,900원으로 팔아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가격에는 다들 안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의 최저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보다 이 상품은 보니까 36,000원인데 36,010원에 팔고 있어요. 최저가가. 그러면 솔직히는 팔으면 안 되는 상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손해가 보겠죠. 이대로 팔면은. 그러니까 마진을 무조건 최저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마진을 내가 요 공급가에서 얼마 정도의 마진을 남길 것인가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제가 계산을 했을 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급가가 36,000원이지만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3,500원을 여기서 이제 배송비를 더 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원가로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 뭐 1.38배나 뭐 1.4배나 1.5배나 내가 적당하다 싶은 마진을 사실은 책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하면 1.5배, 뭐 1.6배 이렇게 해가지고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보면 최저가가 너무 난잡하게 널브러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덜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1.38배 정도로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54,500원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10원 단위 좀 애매하니까 54,500원 이렇게 적은 거고 꼭 1.38배가 답은 아니에요. 뭐 2.3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줄수록 마진은 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마진이 그래도 많이 있어야 그래도 좀 돈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1.3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다. 가격이 많이 안 무너졌다. 그럼 보통 1.6배를 해요. 그건 다 좀 달라요. 상품마다.
자, 일단 여기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으로 가겠죠? 자,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 때 카테고리라는 게 또 필요하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일단 지금 가져올 거는 코카콜라 300ml짜리 페트병이라서 그거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코카콜라 300ml 페트 아니면 뭐 병,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쇼핑에 가서 보면은 카테고리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 깔려 있으면 좋은 게 뭐 카테고리 보거나 할 때 좀 편하기는 하겠죠. 뭐 일단은 여기 보니까 콜라라는 메뉴에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콜라, 여기서 콜라 하고 그 다음에 상품명, 상품명도 공산품의 경우는 좀 편해요. 왜냐면 용량하고 몇 개 이런 것만 이제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공한 대로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근데 공산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피스나 뭐 이제 다른 어떤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품명의 키워드를 좀 더 잘 넣으셔야 될 겁니다. 자,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문제가 없대죠. 판매가 아까 얼마에 올리기로 했었어요? 저는 38,000원에 올리기로 했었네요. 물론 마진을 많이 남긴 거기 때문에 판매한다면 그대로 팔아도 됩니다. 재고는 뭐 몇 개 있든 상관없을 것 같고, 대표 이미지 내 사진 눌러서 아까 콜라라고 저장한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사이즈 맞춘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고 상세 설명, 사진을 불러와서 집어넣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자체가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상품 주요 정보의 브랜드, 뭐 코카콜라, 제조사, 뭐 코카콜라, 그 다음 상품 속성, 용기 타입은 페트병이죠. 용량은 200에서 350ml, 실제 값은 300ml고, 요건 무설탕, 무가당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고, 열량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되죠. 원산지, 이거는 원산지를 보고 오면은 될 것 같긴 한데, 뭐, 특별하게 뭐 원산지가 중요치는 않을 것 같긴 해서. 자, 상품 상태 신상품,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상품군이 가방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그냥 가공식품으로 갈게요. 그리고 배송, 아마 이전에 등록해 놓은 배송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면 되겠죠. 아,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그 반품에 대한 문구를 적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사진 눌러서 내 사진에서 가져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번에 아마 이런 문구를 만들었었죠. 그럼 자동 회수 불가 공지 같은 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얘가 너무 크면은 또 눈에는 띄는데 눈에 너무 띄다 보니까 구매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면 좀 줄여서 넣으셔도 돼요. 편한 대로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매번 이걸 넣는 게 싫으신 경우는 뭐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템플릿에다가 저장해 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넣어놨다, 앞엔 좀 띄워놓고 템플릿에다가 내 템플릿에서 현재글 추가해 놓으면 그게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걸 불러오고 위쪽에다 상세 페이지만 딱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다른 이제 쇼핑몰들에 보면요,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주력으로 파는 상품들을 위에다가 멀티 메뉴처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템플릿을 활용하면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템플릿이라는 거는 네. 미리 만들어 놓는 서식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자동 회수를 넣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략적인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제가 상세 페이지를 넣을 거라서 적당히 띄워 놓았고요. 아래 부분에는 그냥 사진에서 저번에 우리가 네, 맞습니다. 저장을 해서 만들어 놨던 자동 회수 불가 공지 같은, 아니면 어떤 공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이거를 템플릿을 눌러서 현재 글 추가를 해 놓게 된다면 현재 글이 템플릿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템플릿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이 템플릿을 불러오고 싶다면 템플릿에서 해당 템플릿을 누르면 바로 그게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건 사실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옷가게 쇼핑몰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옷가게 쇼핑몰에 보면은 주로 상세 페이지를 딱 그냥 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들을 적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 그만큼 좀 치열하긴 하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자세히 보자면 구조 형식이 항상 비슷하죠. 그게 바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넣어놓은 템플릿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설명도 넣었을 건데 사실 제가 옷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안 적고 템플릿을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템플릿을 바로 눌러서 부른 다음에 내용만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그래도 뭐랄까 좀 반듯하달까? 구조가 딱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막 되게 막 다른 그런 사이트처럼 보이지 않게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얘기하는 김에 저번에 이제 자동 회수 불가 공지도 만들었겠다. 한번 이 템플릿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꼭 지금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쓰시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템플릿에다가 상세 페이지 있으면은 그것만 여기 사이에 끼면 되잖아요. 아까 콜라 거지만 좀 애매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품 사이즈는 아니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적든 그건 알아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얘가 무료 배송이었죠? 그럼 상품별 배송비는 무료로 바꿀게요. 그리고 검색 설정. 뭐 이것도 워낙에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적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선 사실 태그 적을 게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왜냐면 이게 이제 거의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저장해서 올리면 그대로 올라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회수 불가 공지도 제가 저번에 만들어놨던 템플릿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거랑 좀 다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올려보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거의 차이는 없는데 오늘 좀 더 우리가 본 것은 이렇게 마진을 한번 계산해 본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추가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은 추가 이미지를 더 만들어 보시는 거, 그런 정도를 좀 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면서 질문 잠시 더 받도록 하고요. 다 올린 거 제가 뭐 어떤 상품이든 상관은 없어요. 다 올린 거 좀 확인하거든 다음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의 상품에다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멀티링크라는 거를 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이름 짓기가 멀티링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옷가게 같은 경우 뭐라고 줬냐면 요렇게 적어놨네요. 제이콥 뭐 베스트 아이템 추천.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 만들 때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고 요 밑에다가 우리가 링크를 집어넣고 싶은 건데요. 여기 글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글감에서 쇼핑에다가 내 상품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일컴퓨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원피스다. 그러면 그 원피스 사진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아까 제이제곱 거 있네. 그쵸? 어쨌든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키워드를 쳐서 내 거를 찾아야 되는 수고는 있죠. 이렇게 넣은 게 여기서 만든 요 방식입니다. 그럼 집어넣을 때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까? 네, 클릭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넣기가 힘드신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내 상품이 한참 있다가 거의 끝에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이렇게 바로 넣기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또 소개해 볼게요. 자,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면 우리 쇼핑몰 잠깐만 제가 열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위쪽에 제 몰을 잠시 열었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 상품을 선택해서 이 상품의 주소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대로 와서 링크에다가 넣고 좀 기다려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모양새는 조금 덜 이쁘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모양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은 일단은 우리가 바로 선택해서 넣기가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해서 내 상품을 찾아서 넣어야 돼요. 물론 이걸 찾아서 일일이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템플릿으로 저장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찾기가 힘들다. 나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넣겠다 하면요. 좀 더 쉬워요. 아까 우리 몰에 가서 상품을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창에 와서 이 링크에다가 그대로 있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붙여줘요. 확인. 이렇게 해서 붙인 것을 뭐 가운데다 배치해서 놓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히 쓰면 되겠죠. 아까 롱원피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이제곱 베스트 아이템 추천해서 달아놓은 이 방식은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엔 두 번째 요 밑에 사진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요. 요거는 그림이에요.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걸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림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냐? 네,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을 가볍게 좀 소개를 드려볼 건데 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F12번을 누를게요. F12번은 디벨롭 툴로 넘어갈 수 있는 키인데요. 제가 지금 엣지 브라우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설정이라는 메뉴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잠깐 화면을 좀 줄여놓을게요. 아까 설정 창이 안 보인다. 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얘를 갖다가 빼낼 수 있다고 했죠. 보니까 얘는 사이즈가 몇이냐면 800에 800으로 만들었네요. 사실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정하면 되는 거고 800에 800으로 만든 사이즈니까 저도 일단 이대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리 캔버스 영역이에요. 그죠? 자, 새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는 뭐 800에 800도 좋고 1000에 1000도 좋아요.
익숙한 게 천혜천이니까 천혜천으로 할까요?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요런 디자인을 이제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쪽에는 그림이 있고요. 아이고, 여러 번 눌러서. 밑에는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피스의 제목이랄까요? 그리고 여기에 옵션, 요렇게를 적어 놓은 좀 심플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상품을 일단은 여기서 가져와야 될 텐데, 우리가 상품 사진이 바로 있다면 업로드해서 바로 불러오시면 될 거고, 만약 상품 사진을 따로 따놓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 몰에서 상품 사진 있는 거를 들어가서 상품을 우리 어떻게 하면 쉽게 땄어요? 윈도우 쉬프트 S 했죠? 이렇게 범위 잡아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요거 만들 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을 한다면 프레임을 쓰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요런 프레임에다가 사진을 넣겠다 하면은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사진이 오겠죠, 아까. 응? 아까 복사한 게 사라졌나봐요. 잠깐만요. 윈도우 쉬프트 S에서 범위를 잡았고, 아까 미리 캔버스에 와서 컨트롤 V. 응? 이상하네. 참 별꼴이네. 참. 이럴 때가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혹시 아까 그거를 걸어놓은 거를 풀어버릴까요? 여기 요거 걸어놓은 것 때문에 안 됐을 수도 있어서. 다시 시도. 윈도우 쉬프트 S에서 범위를 잡았고, 캡처 툴들은 사실 다양하게 있긴 하니까. 오늘 좀 이상한데요, 얘가? 아, 정말. 그럼요, 제가 컨트롤 쉬프트 S 말고 딴 걸로 좀 쓸게요. 지금 얘가 좀 가끔 이런 때가 있긴 한데, 그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캡처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윈도우 안에도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윈도우 쉬프트 S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고를 건데, 참, 그러게 이럴 때도 있네요. 그죠?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캡처 도구라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얘를 이렇게 꺼내서 놓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캡처 도구가 꺼내져 있으니까 딸 때 되게 편하기는 해요. 새로 만들기에서 범위 잡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복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미리 캔버스에다가 붙이면, 오늘 붙여넣기 기능이 왜 이러죠? 이쯤 되면 딴 툴 쓰고 싶은데 그럼 저장해서 가져올게요. 지금 오늘 조금 이상해서 얘가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다 그냥 놓을게요. 아,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로그인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어. 죄송해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좀 덤벙거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아, 쪽팔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덤벙거려요. 자, 어쨌든 여기서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 여기 사각형 사이즈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서 냈고, 색깔은 까만색 낸 거죠. 이 둥근 모서리 정도는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텍스트는 전 텍스트를 그냥 01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요 상품의 이름을 적겠죠. 아까 미리 캔버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로그인돼 안 돼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이거를 비슷한 형식을 계속 만들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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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복제를 해요. 그런 다음 두 번째로는 아궁이 말고 딴 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뭐 후드 점퍼다. 그러면 이 후드 점퍼의 화면에서 캡처 화면을 골라서 여기로 할까요? 캡처를 하고 아까 여기 두 번째 여기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붙이면 되죠. 컨트롤 V. 아까 컨트롤 V를 누른다는 게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컨트롤 V. 그러고 끌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는 02번 하고 아까 얘는 뭐 바람막이 점퍼 그 다음에 또 추가 얘는 뭐 03번 그러고 얘는 지우고 또 내가 판매를 주력으로 할 거 사실 서로 간에 좀 관련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 막무가내로 올린 거라 네, 실습으로 여러 가지 올린 거라서 이걸로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넣고 04번 3번 맞죠? 3번 여기는 뭐 자외선 차단 뭐 UV 우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만들고 그 다음 저장을 할게요. 얘는 04번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이거다 그러면 이거를 윈도우 Shift S 하필 이 부분이 잡혔네. S에서 범위 잡고 다시 와서 컨트롤 V 붙이고 끌어다가 넣고 얘는 캡슐 우산이라 해놓을까요? 뭐 이름이야 맘대로 지으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얘가 지금 4페이지까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 4페이지를 따로따로 저장을 할 거다.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지냐면 이게 zip 파일로 묶여서 받아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다가 그냥 멀티배너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 멀티배너라는 zip 파일을 열어서 압축을 풀면은 멀티배너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그거를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아까 요 밑에다 한다 그랬지? 요 밑에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멘트를 적었냐면 사진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고 멘트 적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미음 한자 누르면 특수문자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놓고 미음 한자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놓은 거예요. 얘거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사진에 내 사진 해서 아까 전에 멀티배너라고 만든 폴더에 있는 사진 4개를 열어요.
그럼 이렇게 4개 일단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요 옆에다 놓으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일단 모양은 요렇게. 근데 아직은 클릭했을 때 어디론가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링크를 연결하는 게 요 위쪽에 예를 들어 요 아궁이 난방 텐트라는 걸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파랗게 녹색으로 테두리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때 요게 링크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아궁이 난방 텐트가 요거였죠. 요 주소 얘를 복사해서 아까 눌렀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 잘 보이실까요? 요렇게 쇠사슬 같은 게 생겨요. 이게 링크가 걸린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였죠? 요 주소를 복사해서 얘를 마찬가지로 링크를 눌러서 붙이고 체크. 세 번째 것도 클릭. 그럼 얘가 다 선택됐잖아요. 또 한 번 클릭. 얘만 선택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연결할 장 복사해서 여기다가 링크 URL을 붙이고 체크. 네 번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죠. 선택해서 복사. 여기 와서 요 조그만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 링크 URL 붙이고 체크. 자, 요렇게 해서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 개 넣은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쉽다기보다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템플릿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편하다고요. 이해되셨죠? 한 번에 이렇게 해놓으면요, 다음번에 할 때는 여기 뭐 요 사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정하면 되니까. 일단 제가 등록하고 어떻게 바뀌어졌을 건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오죠. 물론 저희몰의 베스트 상품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그리고 밑에 멀티배너 한 건 이렇게 보여요. 당연히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간다라든지 안내 문구를 적어놔야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 안내 문구는 여기서처럼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보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제 아까 여기였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아궁이 난방 텐트로. 또 뭐 예를 들어 여기 클릭하면 또 캡슐 우산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이것도 아까 그 설명과 같은데 얘는 길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만들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든 그건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연결하면 되는 거고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지죠? 그래서 이런 서식 같은 걸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사러 들어온 사람도 내가 파는 다른 상품들을 더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장바구니에 더 넣어서 같이 또 구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객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반이 보면은 다른 반보다 되게 그래도 잘 따라와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사항들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9시 20분 이후에 퇴실하시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욕심을 조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 G마켓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눌렀을 때 카카오톡 스토어로 카카오톡 그 채널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든지 안 됩니다. 얘네가 막아놨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안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만 왔다 갔다가 가능하도록 링크 자체가 그렇게 막혀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결하겠다. 채팅방 URL을 넣어서 만들잖아요. 연결 안 되실 거예요. 그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